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도서관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내용들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주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좀 편한 코드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한 줄짜리는 중괄호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하는 어떤 제 스타일이고요. 이건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이후에 뭐 내용이 너무 달라지면 또 혼동이 있을까봐 이 내용도 같이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컨트롤 X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그 알파벳 L을 누르면 이렇게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컨트롤 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컨트롤 X를 통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보기 편한 코드로 좀 수정을 했고 이 지난 시간이랑 소스상의 차이는 없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일부를 좀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 전에 있던 결과값이랑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 쪽을 더 추가를 하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페이징 기능입니다.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페이징이라 그래서 뭐 페이지가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 내용을 이제 페이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 그 인덱스 페이지 쪽에서 이거를 좀 해야 될 거 당연히 해야겠죠. 리스트 쪽에서. 그래서 인덱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에 테이블 하단에 저는 이런 식으로 태그를 만들고 여기에 페이지를 만들 건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은 부트스트랩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안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이왕 만들고 좀 예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부트스트랩 코드로 이렇게 코드를 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전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잘 모르시거나 하시면 그대로 따라 쓰셔도 됩니다. 뭐 부트스트랩 강의 쪽에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닷넷 MVC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버튼들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룹핑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좀 구분을 하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액티브가 아니고 프리머리.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일 거고요. 어쨌든 현재 1페이지란 내용이고 2페이지를 누르면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방식으로 그 2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홈 컨트롤러로 이동을 해서 일단은 이 db books to list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가 중지를 하고요. 네. Shift F5를 통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books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담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페이지 카운팅을 정할 건데 리스트 카운트로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일단 한 페이지에는 3개씩의 어떤 글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두 번째 페이지 가도 3개가 나오고 세 번째 페이지 가도 3개가 나올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리고 일단 필요한 게 페이지 넘버가 지금 현재 몇 페이지인지 이걸 알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0으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이게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페이지는 그냥 1로 표현을 일단 하겠습니다.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리퀘스트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소통에서 오는 매개 변수, 뭐 물음표나 뭐 이렇게 오는 그 매개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개 변수에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널이 아니면 그 내용을 페이지 넘이라고 하는 거에 to convert 이게 안 되었네요. 아까 제가 지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스템을 써주고 int 32로 변환을 해서 페이지 넘버에 다 담을 겁니다. 어떤 매개 변수 주소를 통해서 매개 변수가 오게 되면은 그걸 담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했고 db.books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take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몇 개의 어떤 그 로우 그 결과 값을 열을 가져올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을 입력하면 한 개만 가져오겠다. 1을 입력하면 두 개를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리스트 카운트를 이제 리스트에 뿌려질 어떤 카운트를 위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리스트 카운트만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리스트 카운트만큼 가져온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이렇게 던져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to 리스트 형태로 변환을 하고 이 내용을 뷰라고 하는 여기 이제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을 하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전처럼 똑같이 이걸 모델로 받아서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겠죠.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지금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제가 예상하건데 그 아까 많이 있던 데이터 중에 한 3개만 가져올 겁니다. 테이크라고 하는 게 딱 3개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3개만 가져왔고 이거를 누른다고 해서 아직 뭐 변화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화가 좀 어떤 주소상의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 쪽에 이,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내용을 눌렀을 때 어떤 이런 주소상의 변화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앞서서 받은 이 리퀘스트 쿼리 스트링 페이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받을 겁니다. 네, 여기에서 int 페이지 넘은 1로 일단 받고 그죠? 아니면은 여기서 뷰백으로 이거를 전달을 해도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또 쓰기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 뷰백 점 페이지라고 하는 걸 안에 페이지 넘버를 해서 데이터 전송을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네, 이 내용을 해서 인트 형태로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이 물음표 두 개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정의가 안 돼 있어서 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널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 있는 값을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소하게 뭐 if문에서 해야 될 것을 굉장히 간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 널이면 뒤에 내용을 삽입해라. 여기다가 대입해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페이지 넘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걸어 놓고 여기에 메이저로 이렇게 써줄 겁니다. 페이지 넘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한다면 btn 이거를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한다면 프리머리를 써주고 아니면 디폴트를 써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당연히 반복문을 통해서 할 건데 일단은 지금 디자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용을 새로 고침해서 보았을 때 누르면 페이지가 2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은 내용을 한번 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거나 빌드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빌드, 솔루션 빌드를 해서 빌드를 하고 빌드가 다 되면 값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그 바뀌는 요 번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 컨트롤러에서 지금은 이제 나왔던 이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버튼을 눌러도 그대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take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리스트 카운트만큼 그 take 취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어떤 또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스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얼만큼을 이제 스킵 제외시킬 거냐라는 내용인데 하나를 제외하겠다라고 하면은 세 개를 취해서 이제 세 개를 취해서 하나를 스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오더바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 어떤 그 키워드를 통해서 미리 정의를 해라라는 내용인데 이 복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오더링이 되어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링크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이렇게 정렬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람다식인데 이걸 북유라고 하는 것을 이 북유라고 하는 순으로 정렬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쿼리를 할 때 select from 북스를 한 다음에 order by 북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만약에 디센딩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디센딩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센딩으로 이 정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스캡이 이제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제가 오류는 뜨진 않으니까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예상값과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테이크를 취하고 세 개를 취하고 이 세 개를 취하고 나서 하나를 생략했기 때문에 결과값이 두 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렬되어 있는 북스 데이터에서 하나의 내용을 스킵, 제외하고 세 개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 이 단넷 MVC는 C샵이라는 언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컴파일 언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 컴파일을 하고 나서 결과값을 봐야 정확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좀 어떤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나름대로 원하는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스킵이라고 하는 것을 1로 고정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이 페이지 넘버라고 하는 내용에 의해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북 언더바 u라고 하는 순으로 정렬을 시키고 어떤 결과값을 잠깐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에서는 굳이 스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테이크라든지 스킵, 오더바 이런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기록을 하시고 또 검색이나 여러 그 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랑 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3개만 취한다고 했으니까 이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킵이라고 하는 내용은 정렬이 되었을 때 스킵 1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제외한 3가지 요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부터 징비로까지 내용이 여기에는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킵을 3개를 하게 된다면 이만큼을 스킵하고 징비록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스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3가지가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해보면 0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0을 쓰면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페이지 넘버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리스트 카운트만큼을 곱한 값을 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는 1이고 이게 3이기 때문에 3이 되겠죠. 그래서 3을 스킵하면은 두 번째 페이지 내용이 나와야 될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빼줍니다. 페이지 넘버에서 빼주고 좀 보기 집어넣으니까 컨트롤 K D를 누르면 좀 이렇게 정렬이 예쁘게 됩니다. 이거는 줄바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북스라고 하는 데이터 결과값을 북 언더바 u로 정렬을 시키고 스킵을 할 건데 첫 번째 페이지부터 알아보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당연히 1이 될 거고 이 어떤 매개변수 있든지 없든지 1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1에서 1을 빼면 이게 이만큼이 0이 될 것이고 이 값은 따라서 0이 될 거기 때문에 스킵할 내용이 없어지게 되고 첫 번째에서는 요 3가지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또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가 써는 이 공식을 쓰면 또 성립이 되죠. 이게 페이지 넘이 1로 이제 선언은 됐지만 이게 매개 변수가 2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2가 될 거고 2 빼기 1이 돼서 이거는 1이 될 거고 1 곱하기 3이 돼서 이 내용은 3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스킵을 하게 되면 이만큼을 스킵하기 때문에 테이크 3를 통해서 이만큼이 이제 또 취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어떤 세 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려서 3페이지일 때 내용을 보죠. 이게 페이지 넘버가 4개 변수를 받아서 3이 될 것이고 이 내용은 3이 되고 이 내용은 2가 돼서 2와 3을 곱하면 6이 될 거고 그리고 3을 이렇게 취하게 되겠죠. 그러면 6을 스킵해라 라는 내용이 되고 이 3가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시판의 형태에서 페이지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큰 로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페이징 기능이 잘 동작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카레노리부터 삼국지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카레노레부터 삼국지까지 나왔고 두 번째 페이지를 누르면 징비록부터 초안지까지 고구려부터 용비 어천가까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어, 허생전으로 박지원 님이 쓴 출판일은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은 4페이지에 있기 때문인데 이 내용을 당연히 4페이지를 여기 뷰에다가 당연히 직접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동적인 구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동적으로 좀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동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이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겠죠. 이 DB 북스라고 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카운트,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뷰백에 담을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죠. 그래서 북스라고 하는 거에 카운트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전체가 몇인지 그걸 알려주도록 하고 또 리스트 카운트도 여기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운트, 리스트 카운트. 조금 의미가 모호할 수가 있어서 이게 네이밍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혼자 개발을 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개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맥스 리스트 카운트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이것도 맥스 리스트 카운트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최대에 있는 그 값을 그리고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토탈 카운트 이렇게 좀 정의를 좀 이름을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뷰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위에다 좀 정의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세 개를 넣을 건데 일단은 페이지 넘버는 됐고 토탈 카운트 이건 없을 때는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맥스 리스트 카운트 맥스 리스트 카운트 이건 1로 유지를 할게요. 일단은 네. 어제 이 내용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에서 반복을 돌릴 건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지금 토탈 카운트가 총 여기까지 해서 10개입니다. 10개. 10개인데 가져오는 이 리스트 카운트가 3개면 페이지가 총 토탈 페이지가 몇이어야 될까요? 일단은 어,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올림으로 계산이 돼서 이건 3.333이겠지만 이건 올림이 계산돼서 4가 되게끔 그러니까 이게 4가 되게끔 해서 쉽게 말해서 페이지가 4개 나오면 된다고 제가 지금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페이지 카운트를 정의를 하고 이 토탈 카운트를 맥스 리스트 카운트로 나눈 값이 토탈 페이지 카운트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셀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건 이제 마우스를 대보면 나오겠지만 뭐
올림입니다. 올림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수점이 나오면 이 내용을 어, 반올림해라 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더블이 되었을 때 보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나눈 값이 결과가 있고,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더블로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내용을 컨버트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졌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반복을 이렇게 해서 반복을 돌릴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1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두 가지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걸로 치환이 될 거고, 이 내용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1일 때 이게 들어갈 거고, 아닐 때는 못 들어가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구현을 해봤는데,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실행. 여기다가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이 값이 현재 4가 되어야 되는데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고, 별 오류가 없으면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겁니다. 네, 지금 걸린 거거든요. 이 표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4가 나왔네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4가 나왔고, 이거를 푼 다음에 다시 계속을 누르면 계속 실행이 돼서 이렇게 4페이지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허생전을 삭제한다면 3페이지에 나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딜리트. 그럼 3페이지 나오고, 다시 허생전 지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4페이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이징을 구현을 했고, 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징을 구현을 했고, 다른 내용들은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게시판에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페이징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아까 이렇게 올림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더 간소한 방법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